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44페이지 가겠습니다. 물권법 총론. 네, 거기 물권 객체에서 86번하고 87번 있죠? 3종 세트 기억나세요? 무단 식재, 무단 경작, 무단 신축. 네, 그 얘기는 법 조문에서 부동산의 부합 있죠? 네, 법전 2페이지 가시면 256조와 연관된 겁니다. 몇 조요? 256조. 2페이지에 있습니다. 256조 부동산의 부합이 있어요.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소유권 뭐한다?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 권한에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단 식재가 바로 256조 딱 들어맞는 말이죠. 네? 그럼 누구 거예요? 식재, 신문자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거예요? 토지 소유자 것이 되겠죠. 허락받으면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서에 그러나 타인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뭐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지상권자가 심은 수목은 토지에 뭐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얘기가 두 번째 문장이고 첫 번째 문장이 무단 식재예요. 근데 이제 무단 경작과 무단 신축은 이 조문과는 관계가 없죠. 그죠? 무단 경작 농작물은 뭐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또 명인 방법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무단 신축 부합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토지에 절대 뭐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256조에서 3종 세트. 그래서 그 무단 식재 가지고 이제 장난친 말이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었죠. 갑토지에 네, 임대차 설정 받아서 우리 뭐해서 토지 임대차 해서 의뢰 허락은 맡았지만 갑에 뭐는 없었다? 허락은 없었어요. 그래서 병이 여기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얘한테는 허락 안 받고 임차인 허락 맡아서 나무 심었단 말이에요. 얘한테는 부합합니다.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네? 그 기출문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뭐예요? 가끔은 제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거 이거는? 네. 임대차 했을 때는 뭐 했을 때는? 이렇게 넘기려면 주인이 뭘 맡아야 돼요? 네? 이렇게 넘기려면 주인이 뭘 맡아야 돼요? 아셨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지상권이면 달라요. 무슨 권이면? 지상권이면 의뢰 뭐만 있으면 되는 거지. 허락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 허락 유무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무슨 대차는? 이 허락만 가지고 안 되죠. 누구까지? 여기까지 가야지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 무단 식재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대차는? 임차리 나무 심으면 당연히 누구 거예요? 부합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을이 갑에 뭐 없이 동의 없고 을 허락받아서 나무 심었죠? 그때는 뭐 한다? 부합한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87번 보충 설명드렸고요. 자, 밑에 이제 185조 물권의 종류 들어갑니다. 법률이 있고 뭐가 있죠? 관습법. 자, 그거 가지고 문제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 마세요. 자, 거기 관습법 인정하는 물권 두 가지 있고 관습법상 물권을 부정한 경우 있죠. 거기 3번에 3번, 4번 좀 기억해 두세요. 185조가 나오면 틀릴 거 없고요. 자, 밑에 박스 문제 89번 별표하시고
소유자 사용 수익권은 소유자에 의하여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맞을까요? 88번 맞을까요? 틀릴까요? 89번 밑에 89번. 소유자 사용 수익권 소유자에 의하여 대세적 영구적으로 유효하게 포기될 수 있을까? 네. 자, 이때는 법조문 211조를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2페이지. 자, 211조 타이틀 제목이 뭐죠? 네, 물권 법정주의는 8개 종류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도 강제한다. 그죠? 그러면 소유자는 소유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럼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 권리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지. 사용, 수익권은 없고 처분권만 있는 소유권 인정할 이유가 그러니까 뭐만 강제하는 게 아니고 아니 종류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도 강제하기 때문에 그 질문 틀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조문에서 털어내면 9월달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집니다. 자, 다음에 46페이지 가셔서 1. 물권적 청구권 나오죠. 물청 종류는 일단 크게 본권 물청과 점유권 물청을 구별해야 됩니다. 뭐하고 뭐요? 본권 물청, 점유 물청. 본권을 제가 앞에다 써볼게요. 본권 밑에 뭐가 있다 볼까요? 점유권 있다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본권의 대표가 뭐예요? 네, 그러면 소유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213조하고 몇 조가 있어요? 또 현재 뭘 하고 있으니?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몇 조도 있다? 204조 다 갖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알겠어요? 소유자는 다 갖고 있다는 얘기고 이제 소유자가 점유를 준 사람 있죠? 네? 점유 준 사람이 누구요? 지상권. 점유가 와요, 안 와요? 그럼 이게 무슨 점유가 돼요? 간접 점유, 현재 점유가 되죠. 그래서 지상권하고 무슨 권은? 전세권은 점유가 옵니다. 누구한테? 권자한테. 그래서 여기는 다 몇 조도 있고 하여튼 점유만 있으면 다 인정받지요. 또 현재 뭐하고 있기 때문에 자, 몇 조도 준용할 수밖에 없다. 몇 조? 213조도 준용하고 214조는 당연히 들어가죠. 다음 소유자로부터 뭐가 오지 않는 것? 점유가 오지 않는 게 뭐예요? 네, 여권하고 무슨 권? 저당권은 이게 인정될 수가 없죠. 없어 이거. 그래서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죠? 몇 조만 온다? 214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치권은 점유가 온 게 아니고 유치권은 몇 조는 있어도 이건 절대 인정할 수가 없죠. 뭐가 생명? 점유가 생명. 네, 그래서 여기 출제 포인트에 가로 1번 별표해 두시고 색깔 들어간데 유치권자는 본권의 유치권 물청이 인정되는가? 안 됩니다. 유치권 물청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있는 건 뭐다? 점유권 물청밖에 없지요. 네? 쓰지 마시고 328조를 보시고 몇 조를 보시고 네, 328조 보시면은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법전 5페이지 있습니다. 328조 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 그러니까 점유가 부활하면 본권, 유치권 부활하겠네요. 따라서 점유권 물청만 있지 유치권 물청 준용 규정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공식이 뭐예요? 320조에서 그 물건 점유하다가 그 물건 들어간 비용 달라는 채권 때문에 그 물건 유치할 권리가 생기죠. 따라서 점유권 물청만 있으면 되지 본권, 유치권, 물청 필요가 없죠. 다시 책자 들어가서 반쪽짜리 2번 계약 명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 본권, 소유권, 물청을 갖는가? 제가 명의 신탁 정리하라고 그랬지. 계약 명의 신탁은 이거죠. 이렇게 누가 소유자야? 신탁자야? 수탁자야? 수탁자가 소유자 아니에요? 그럼 신탁자는 무슨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지. 1번, 2번 잘 기억해 두세요. 유치권, 물청 없고 점유권, 물청 뺏기 없죠. 계약명의 신탁자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본권, 소유권, 물청 인정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2번 체킹해 두시고 점유할 권리 본권입니다. 아시겠어요?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는 소유권에 기인한 바난 청구권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바 점유할 권리에는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 판례를 보게 되면 토지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 등기 격려 받지 아니하였다.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겠네. 등기 안 했으니까.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때 현재 점유하고 있죠.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뭐예요? 점유 사용할 권리 걸어붙이고 점유 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봐야 되고 또 매수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토지 매수인의 점유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최초의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 청구권을 뭐예요? 행사할 수 없다. 자, 213조를 보세요. 213조 2페이지에 소유물 반환 청구권 반환 점유 내놓으란 얘기죠. 이때 단서에 뭐 할 권리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점유할 권리가 본권이죠. 무슨 권? 미등기 매수인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죠. 수혜자는 갑한테 있잖아요. 근데 갑 미쳤나 봐요. 뭐 던져요 갑자기? 아니 판 사람한테 뭐예요?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던질 거 아니에요. 이때 미등기 매수인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죠. 근데 현재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점유 매매를 통해서 점유를 이전받았지. 그럼 뭐 할 권리가 생겨? 거기 점유 사용할 권리는 있잖아. 그걸 일종의 뭐로 보는 거야? 213조의 점유할 권리로 본다 그 얘기야. 본권 대표 무슨 권은 없지만 소유권 없지만 미등기 매수인데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걸 일종의 213조의 뭐 할 권리로 본다? 점유할 권리를 보기 때문에 213조가 들어오게 되면 점유 사용할 권리, 점유할 권리 가지고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고 을이 다시 부동산을 병한테 팔았지. 병한테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어쨌든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지만 그 점유 사용할 권리, 점유할 권리가 또 병도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원래 토지 소유자가 몇 조를 던져도 병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점유 사용할 권리, 그게 바로 뭐다? 213조의 점유할 권리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넘기시고요. 48쪽 가셔서 물건 변동 나오죠. 법률 행위는 자동 취득, 등기 취득. 네? 등기 취득. 법률 행위는 자동 소멸, 말소 소멸. 말소 소멸이죠. 법률 규정 취득은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 소멸도 말소 소멸이 아니고 자동 소멸. 네. 자, 그러면 우측 가셔서 93번 갈게요. 몇 번? 93번. 취소했다. 해제했다. 합의 해제했다. 해제 조건 성취, 소유권 복귀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 당연히 복귀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제가 187조에 기타 어디요? 기타 속에 모르면 거기 있다고 판단하세요. 특히 거기 93번에 해제, 합의 해제, 해제 조건, 성취, 해제자 들어가 있죠? 자동 복귀, 말소 복귀, 자동 복귀 기억하시고, 네, 등기의 유효 요건에서 멸실된 건물 보전 등기를 신축된 건물 보전 등기로 재활용이 인정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제가 뭐라고 써요? 세금 걷기 위해서. 뭐 걷기 위해서? 기억하시고요. 네, 밑에 뭐 94, 90원 읽어보시고요. 중간 생략 등기 들어갑니다. 출제 포인트 첫 번째 거 있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해주기로 합의 후란 말 있죠. 갑과 을 매매대금 인상 약정한 경우에 갑은 인상분 미지급을 이유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판례는 있다 없다? 있습니다. 거기 조심할 것 중간 생략 등기 합의했다고 그랬죠. 중간 생략 등기 합의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갑을에서 갑병으로 바뀔까? 여전히 갑을일까? 그 기억하셔야 돼. 계약당 여전히 누구다? 갑을입니다. 바뀐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의한 다음에 갑을이 만나서 매매대금 인상하기로 합의했죠. 그러니까 갑은 여전히 을이 뭐 안 주면 인상분을 안 주게 되면 그 인상 못 받는 거 가지고 병한테 가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대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다음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중생 등기에 있어서 저는 합의가 없다면 병은 갑을 상대로 직접 중생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네. 중생 등기에서 전원 합의가 없으면 대위, 전원 뭐가 있으면 합의 있으면 직접. 그래서 이 중생 등기 나오면 사실은 어디서 놀았었어요? 사실은 네? 적법성에서 놀았었죠. 무슨 성이요? 그래서 허가 지역의 무슨 등기는? 중생 등기는 이건 효력 법규. 무슨 규정? 이건 효력 규정에 관련된 것이고, 허가지역 아닌 중생 등기는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이 법규에 상관없습니다. 무슨 법규?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법자 들어가는 것이 이게 강행 법규죠. 그래서 법자 들어가는 것은 어디 있어요? 적법성에서 논의되는 거죠. 그래서 허가지역인 곳은 뭐가 되고 효력이 없는 거고, 이게 아니면 유효가 된다는 얘기죠. 자, 한번 넘겨볼까요? 네, 거기서 50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4번. 합의 후 대금 인상한 경우 항변권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어디의 태도? 판례의 태도가 되겠죠. 또 이 중간 생략 등기 합의했을 때 가장 포인트는 거기 3번이죠. 중생 등기 합의했다 해서 당사자가 바뀌는 게 아니고 당사자는 여전히 누구다? 을. 그래서 을의 등청은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뭐하다? 살아 있다는 것. 그래서 몇 번 조심하셔야 돼요. 3번이 키워드입니다. 자, 우측 가셔서 자, 거기 51페이지에 98번 별표해 두시고 당사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결국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이 말이 맞으면 을의 갑에 대한 등청은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틀리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여전히 뭐다? 살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사자 바뀐 건 아닙니다. 당사자는 여전히 누구다? 그대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네, 100번 지문. 매매를 내서 갑수의 부동산이 을과 병에게 각각 전전 양도됐을 때 을이 갑에 대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이죠. 자, 병한테 뭐하고? 양도했다는 사실을 갑한테 통지했죠. 이 통지가 갑이 예스한 건 아니죠. 예스, 노 아직 색깔 아니잖아요. 저는 합의가 아니죠. 그럼 병은 갑에게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갑을 예스, 을병 예스, 갑병 예스. 이게 전원 동의죠. 갑을 예스가 됐다 하고 을병 예스가 되더라도 이제 갑병 예스가 아니면 전원 동의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갑을 예스, 을병 예스, 갑병 예스가 됐을 때 비로소 뭐예요? 직접 갈 수 있는 거지. 셋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아니고 뭐다? 대위해서 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3쪽 페이지 가시면 등기 청구권 나옵니다. 무슨 권? 이게 채권적과 무슨 권? 이게 힘들면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채권적, 소유자라고 판단되면 물권적. 그렇게 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유는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되고요.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밑에 가로 2번 제목이 매매계약의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하고 가로 3번에 취득시효 완성 등청 있죠? 쭉 연결하세요. 이 두 가지 연결하는 고리는 미등기 매수인이 됩니다. 무슨 매수인이요? 미등기 매수인. 네, 등기 안 된 매수인. 등기하는 방법이 뭘까? 정상적인 코스 가지고 하면 되지 뭐. 다시. 뭐 가지고? 매매 계약에 뭐 가지고? 등청 다시 던져서 쭉 뭐 하든지. 등기하든지. 여의치가 않으면 취득시효 뭐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매매계약의 등청, 취득 등청은 전부 다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무슨 권?
같이 여기 매매 등청은 채권적 청구권 소시 대상이 되죠. 근데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는다. 그게 2번에 1번, 2번이죠. 그러다가 또 팔아먹어도 점유 상실로 보지 않고 점유 뭐로 보기 때문에 승계로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뭐 하지 않는다? 완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등청 문제가 나오면 살리라는 얘기 거기서 나와요.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그래서 그 102번에 보시면 을로부터 부동산을 뭐하고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던 갑이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점유를 뭐했다? 승계해줬다. 점유 상실로 인해서 그 시점부터 등정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같은 점유 승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뭐 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토리를 기억하세요. 말을 줄일게요. 매매의 등청은 뭐의 대상? 네? 소시 대상이 되죠. 근데 현재 뭐 하고 있으면 뭐가 완성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죠. 그래서 등청은 뭐 하지 마시고 죽이지 마시고 살려라. 그런 얘기를 수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또 하나 해볼까? 여기 이런 경우 할게요. 갑에 갑구가 있다.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다. 돈이 필요해서 담보 집어넣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뭐 받았다? 대출 받으면 여기다 이제 뭐가 기재될까? 채권이 있어서 뭐가 기재될까? 저당권 기재가 되겠죠. 네, 금액이 5억입니다. 자, 이 토지를 사고자 합니다. 살 때 매수인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 병이 매매합니다. 그럼 병 입장에서 뭐라고 그래, 이거? 이거 지워라. 그러니까 갑이 뭡니까? 이 돈 다 갚았다는 거예요. 채무를 다 뭐 했다고? 변제했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는 무효 등기라는 얘기예요. 말소해지 소멸하는 게 아니고 뭐다? 자동 소멸. 아시습니까? 부종성. 어쨌든 병은 지워달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토지 가격이 자꾸 지금 막 한 2배, 4배 막 오르는 입장이야. 그럼 이거 동시에 항변권 행사하다가, 예? 갑이 제3전 때 팔게 되면 무슨 매매가 돼? 이중 매매돼서 정이 먼저 등기하면 이거 문제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항변하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알았다고 가서 먼저 그냥 뭐 해버려, 여기다. 이렇게 등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건 지워지겠네. 네? 종전 소유자 이 무효 등기 말소 등청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종전 소유자 이거 가서 말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눈 뜨고 얘기하세요 지금. 있다 없다? 원래 이거 지워줬어야 돼? 안 지워줬어야 돼? 원래 이거. 그 병이 갑한테 전화해서 네가 가서 말소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누구도 있다? 종전 소유자도 원래 지가 지어될 것을 안 지었으니까 말소 등청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전화하니까 전화를 받아 안 받아 이 사람이? 안 받으면 누가 아쉬운 거예요? 병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할 수 없이 병이 가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누구도 현재 이 사람도 말소 등청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지. 차이가 뭐다? 요건 종전 소유자잖아. 그러니까 요 특징은 요건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무슨 권? 요거는 현재 소유자니까 뭐다? 물권적 뭐다?
그러니까 이 말소 등청인데 어떤 경우는 뭐가 되고, 그러니까 이 물청 나오면 이게 채권적인지 물권적이 할 때는 잘 모를 때는 기준을 뭐로 잡고, 현재 소유자다 그럴 때는 뭐고, 소유자가 아니면 가끔 이런 질문 나오죠. 자, 5번에 가등기 나오죠. 무슨 등기? 가등기에서 가장 키워드는 55페이지에 3번에 1번과 2번 있죠. 3번에 1번 순위는 소급하는데 물건 변동은 가등기 그때부터 본등기 그때부터. 3번에 1번 2번을 5글자로 압축한 말이 뭐예요? 그 3번에 1번 2번을 순위만 소급, 순위만 소급한다고. 물건 변동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래서 가등기, 화살표, 본등기 그 사이에서 나오는 과실, 천연과실, 법정과실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가등기 안 하고 원래 본등기 하게 되면 물건 변동은 언제부터요? 본등기 그때부터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단지 임시로 앞에 뭐 한 것 뿐이야. 순위만 보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만 소급하고? 순위만 소급하고 물건 변동은 본등기 그때부터.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네,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56페이지 가시면 등기 추정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부동산은 등기 추정력 쓰고요. 동사는 네. 자, 그럼 거기 점유 추정력 이야기는 법 조문에서 확인해 볼게요. 네. 200조 1페이지에 있습니다. 200조에 있어요. 우측 맨 위에 있어요. 타이틀 제목은 뭐죠? 점유자라고 돼 있죠. 자, 점유물이라고 돼 있죠. 점유물 위에다가 부동산 써보시고 점유물 밑에다가 동산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거기 잘못 봐요. 시작되는 단어가 무슨 자예요? 그다음에 점유물 해놨죠? 위에다 뭐 썼죠? 밑에는 그러면 부동산 무슨 자가 그 끝에 가면 적법하게 수한다고 돼 있죠. 네? 그럼 부동산 점유자가 무엇을 권리, 대표가 뭐죠? 소유권이겠지. 소유권이 있다라고 추정한다. 그러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죠. 부동산 점유자가 권리, 적법 있다라고 소유권 있다라고 추정하면 틀린 지문이 아시세요? 근데 동산 무슨 자가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맞는 지문이겠지. 그래서 그 200조에 있는 점유물은 부동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산을 얘기한다. 이게 200조가 바로 점유 추정력 조문입니다. 몇 조? 200조. 그러니까 그 200조는 부동산에 붙여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동산에 붙여 먹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은 점유자가 아니고 등기된 자가 소유자라고 추정을 해 맞지. 점유하는 자가 수정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딸내미가 엄마한테 물어보잖아. 저 201호 주인이 누구냐고.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야, 그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지 그걸 왜 물어봐? 살고 있는 사람은 뭐야? 거기 있는 사람은. 엄마가 잘못 얘기했지. 왜? 현재 점유자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등기부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얘기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파트는 동산 아니고 뭐니까? 부동산은 점유자가 소유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등기자가 소유자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동산은 공시가 등기가 아니고 뭐니까? 점이니까. 그러니까 점유의 추정력은 부동산에 붙여먹으면 안 된다고. 공시법에도 그런 문제가 나와야 안 나와? 난 봤는데 등기 효력과 관계없는 게 점유의 추정력이란 말이야. 점유 추정력은 어디에 써먹어요? 동산에 붙여먹고 부동산은 점유가 아니고 뭐다? 등기. 그래서 동산 점유 추정력이란 많이 듣는데 그게 200조라는 사실은 몰라요. 그리고 시험장 가서 벌써 또 합격한 경우도 있어 없어? 그날 잘 오셔야 돼. 그분이 오셔야 돼. 최소한 20개는 맞춰놓고 그분이 오신다면 가능성이 높죠. 몇 개? 20개면 50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학교는 50점, 민법 50점 맞춰놓으면 일단 50점 됐잖아. 나머지 40개 찍으면 되잖아. 한 줄로 거. 8개 안 나올까? 아니 40개를 한 줄로 긋다 보면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8개 나올 수도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개는 맞아야 된다. 그 생각하고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은 다 맞으려고 그러잖아. 40문제를 다 읽고 다 맞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역효과가 나잖아. 아직도 꿈꾸고 있어. 책을 저거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되는데.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 민법 아셨어요? 그 200조 점유물은 뭐가 아니고 동산. 네,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57페이지 보시면 2번에 1번 있죠. 점유 무슨력?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된 부동산이든 미등기 부동산이든 점유 추정력 규정은 뭐 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산만 적용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7번에 무슨 취득? 부동산 등기는 뭐가 없고? 동산 점유는 뭐 있다? 네. 그럼 이제 249조를 펴보세요. 2페이지 있어요. 우측 맨 위에 있습니다. 선의 취득 나오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최근 5년치 이상 보면은 249조, 250조, 251조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 가지고 노는 거지 동산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249조는 선의 취득이라고 돼 있죠. 평원 공연하게 동산을 뭐 하는 사람? 동산이네. 선의이며 뭐 없이? 과실 없이 그 동산을 뭐 하는 경우?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동산 소유권을 뭐 한다? 자, 동산 위에다가 부동산 쓰시면 뭐는 선의 취득이 안 된다? 부동산 뭐 할 수 없다? 동산만 무슨 취득? 이제 그것이 어디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느냐? 여기서 헷갈리게 만들어. 갑이 건물을 을하고 통정했다. 뭐 했다? 짜고 했다. 출발이 몇 번이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건 뭐예요? 무효입니다. 뭐 했으면? 통정했으면. 그래서 등기가 넘어갔다는 얘기죠. 이 등기는 유효등기, 무효등기? 네? 무효등기죠. 매매가 무효인데 등기가 효력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을이 병한테 뭐 했다? 매매했다는 얘기죠. 문제 이렇게 나오죠. 병이 건물, 병이 뭐라고? 건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험 띄운단 말이에요. 맞는 질문, 틀린 질문. 왜 틀려요? 건물은 이건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부동산은 뭐가 안 된다? 249조 뭐가 아니다? 선취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보죠. 병이 뭐이므로? 선이이므로 이렇게 또 해석한단 말이야. 아니야. 병이 선이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그 말은 뭐지만 이건 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취득은?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되는 게 뭐다? 동산만 뭐 할 수 있다? 선이 취득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물건 소멸 갈게요. 58페이지 보시면 출제 포인트 두 번째 거 있죠. 두 번째 거 선순위 권리와 후순위 권리가 있다. 후순위 권리자가 본권 소유권 취득했다. 후순위 권리는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꼭 그걸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낼 필요가 없잖아.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내면 마치고 선순위 또 후순위 하면 또 이상하면 어떻게 해요? 기억 안 나요? 선생, 후사 나오잖아. 후순위 권리자가 취득했을 때는 후순위 죽여도 순위 변동이 없지만 선을 죽이면 순위 변동이 생기잖아. 평온해야 되는데 이게 막 깨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출제 포인트가 뭐다? 선생 뭐다? 후사. 자, 등기부에 갑구, 갑 무슨 권 있고 소유권 있고 을고. 자, 을 A를 합시다. A가 뭐가 있고 저당권 있고 두 번째 B 누가 있다? 저당권 두 개가 있죠. 자, 이때 이 사람 이거 전부 다 등기되어 있는 거 전부 다. 그죠? 자, 여기 채권 있어. 그죠? 다 채권 있는 거죠. 자, 이때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뭐 했다고? 채무 변제하면 이 저당권 등기는 유효 등기가 될까? 무효 등기가 될까? 그러면 여러분들 돈을 갚으면 저당권은 자동 소멸이야? 말소 소멸이야? 그건 답을 하면서 자동 소멸한다며. 그러면 등기가 무슨 등기가 되는 거예요? 무효 등기가 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등기요?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이 등기는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 그럼 정리해 드릴게. 이게 만약에 무슨 등기면 유효 등기면 실제로 가서 뭘 지어야지? 등기를 지어야지 비로소 무효 등기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채무 변제와 등기 말소가 동시 이행 관계입니까? 아닙니까? 채권이 주고 저당권이 주종 관계이기 때문에
채무 변제하면 자동 소멸이지 말소 소멸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 변제와 등기 말소는 동생 관계가 아니란 얘기는 등기 말소는 후 이행 의무고 돈 갚는 건 선 이행 의무란 얘기야. 그럼 선 의무자는 항변권이 없잖아. 따라서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행 지체에 빠져서 뭐가 붙어요? 지연이자가 딱딱딱딱딱딱 붙는다는 얘기죠. 따라 채무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가 아니야? 같이 응용 채무 변제와 가등기 담보 말소도 무슨 관계 아니야? 채무 변제와 양도 담보 등기 말소도 동생 관계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돈을 갚았죠? 그럼 이게 그 자리에서 손해가 바로 올라가 안 올라가? 아니 돈을 갚았으니까 이게 몇 번이라는 거야 이게? 이거 뭐 하지 않아도 이게 1번 됐다는 얘기죠? 이걸 총칙에서 작용 변경, 효력 변경이라고 해요. 무슨 변경? 무슨 변경? 자동 변경, 효력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순위가 승진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무슨 상태에서? 1번, 2번 있는 이 상태죠? 네, 이때, 이 1번 저당권자가, 무슨 저당권자가? 둘이 합의했어요. 뭐 했다고? 그래서 이 저당권을 가장 소리 짜고서 가장으로 뭐 한다? 포기합니다. 뭐 한다? 포기한 거야. 진짜 포기하는 무슨 포기? 어쨌든 가서 지웠다 이야기야. 뭐 했다고? 이걸 지웠단 말이에요. 어쨌든 2번이었다가 몇 번? 1번으로 순위 승진하죠. 근데 나중에 이 A가 갑한테 항의해서 이 가장 포기가 무효다. 이게 뭐다? 무효다. 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1번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말은 이 B는 뭐 누구는? B는 선이 제3자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졸릴 때 물어봐야 돼. 그럼 이 사람 복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정답은 있다죠. 왜?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뭐 하더라도 가장 포기하더라도 이 B는 이전부터 있었던 자 아니야? 그 무슨 자가 아니 이 사람은 후가 아니라고. 가장 매매가 있은 후 뉴 페이스가 누구다? 선이 제3자 아니야? 이건 가장 포기하더라도 원래 있었던 자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래 2번이었다가 잠시 1번 갔다가 다시 2번 내려와도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문제 삼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제한 물권자들은 무슨 자가 아니다. 포함시킬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뭔 상태에서 가장 포기했어요. 삭제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누가 들어와? 저당권자가 들어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건 뉴니까 다시 복귀하면 안 되겠지. 이게 무슨 자? 선이 한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야? 1번하고 몇 번? 2번. 기존에 있던 제한 물권자들은 무슨 자가 아니다? 선이 제3자가 아니죠. 새롭게 나타나야지 무슨 자다? 제3자다. 그 얘기죠? 자, 중간에 들어갑니다. 1번 저당권 중간에 낀 전세권자가 나타납니다. 무슨 권자요? 그 다음에 손이는 세 번째겠네요. 등기부상. 단 저당권 가지고 놀면 위가 선이고 밑에가 뭐예요? 후 생산권자죠?
자, 이때 이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아니, 밑에 여기 누구요? 여기 밑에 여기 B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네, 이건 삭제될까 안 될까? 관계없겠지? 근데 누가 취득하면? 그때 선생 뭐다? 후사. 자, 그 다음에 이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뭐 했다고? 이 전세권은 선택하세요. 생일까, 사일까? 2번이 경매했습니다. 살아요, 죽어요? 죽어, 살아? 자꾸 입이 저거 들어가잖아, 지금. 낀 전세권자는 죽습니다. 손 올리세요. 1번, 2번. 경매되면 박수 치고 떠나라. 그러니까 중간에 낀 전세권자는 2번이 경매하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3취득자라고. 무슨 자? 그럼 만약에 이게 전세권이 아니고 주택 임차인이라 할게요. 무슨 임차인? 네, 대항력만 갖췄습니다. 보증금이 2억이야. 이 금액은 2천만 원이야. 이 사람 금액은 2억이야. 등기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됐지만 이 대항력 날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1번 저당권과 2번 저당권 중간에 끼어 있잖아, 지금. 자, 2번이 경매했습니다. 살아요, 죽어요? 왜 죽어요?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박수 치면 압사잖아, 압사. 죽는단 말이에요. 자, 배당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잖아. 지금 뭐가 없어서. 확정 일자가 없으니까 한 푼도 못 받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 그래도 조금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아니 무슨 유치야, 유치는. 아니 이거 대비 변제. 얼마 갚아서 이거 돈을 대신 좀 2천만 원 정도는 그때 꾸서서 갚을 수 있잖아. 그래서 돈을 갚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유리한 위치로 가잖아요. 제 3취득자 주의랑 똑같단 말이야. 아시세요? 그러니까 몇 번과 몇 번?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가지고 나와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하여튼 끼어 있으면 뭐 한다? 누가 경매해도 2번이 경매해도 죽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59페이지에 105, 106번 있죠. 105번은 갑의 근저당보다 열이 아래에 있는 가압류채권자 을이 경우에 그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을 매수해서 뭐 했다? 소유권 취득했죠. 이 근저당이 소멸할까 소멸하지 않을까? 똑같잖아요. 선생 뭐다? 후 사다, 그런 얘기예요. 꼭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을 다 마치고 선이 취득할 때는 선은 뭐 하지 마시고 살려놓으시라, 그런 얘기죠. 106번도 같은 질문이에요. 대항력하고 우선면제권, 임차권 취득한 후 그 뒤에 뭐가 들어갔어요? 저당권 들어갔죠? 임차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이 임차권은 혼동으로 뭐예요?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아. 이것도 뭐다? 선생 후사랑 같다, 그 얘기예요. 네, 잠시 주무셨다가 합시다.